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제입니다. 보고 있으면 내 정신도 함께 돌아버리는 장나라 손호준 주연의 나의 해피엔드. 오늘 방송된 8회는 전체 회차의 딱 절반이 끝난 시점이라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7년 전 사건은 물론 이건희와 서재원, 권현진, 허순영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배배 꼬였던 것인지 거의 완벽하게 예상이 될 만큼 떡밥이 회수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재원만 정신 이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미친 자는 서재원이 아니라 권현진이었죠. 물론 권현진의 서사가 모두 드러난 후 그녀의 복수심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지금 그녀의 칼끝이 너무 엄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답답했습니다. 과연 7년 전 사건에 대해 권현진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8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재는 지난 6회, 7회 종료 이후 두 번에 걸쳐 7년 전 사건에 대해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7년 전 런칭 행사 당일 서재원의 술에 취해 몹쓸 짓을 당했고 그건 모두 권영익의 계획이었다는 추리를 했었죠. 제 예상은 거의 80%가 들어맞았고 서재원의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장관이란 예상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8회를 본 후 나머지 20%에 대한 기가 막힌 예상이 떠올랐고 지금부터 제 추측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드레브의 첫 런칭 행사장 공식 석상에 서야 할 서재원은 극도로 긴장을 했고 약을 3알 정도 복용한 것을 볼 때 정량을 넘어선 복용으로 그 긴장감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풀이장에서 서재원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권영익이 그녀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한 거죠. 서재원은 그의 권유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해 거절을 했던 거겠죠. 하지만 권영익은 끝까지 그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귀한 손님이란 장관까지 언급하며 그녀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죠. 결국 서재원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며 점점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비틀비틀 뒤풀이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의 호텔방에 누워 있었죠. 이후 서재원은 허순영과의 전화를 통해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게 남편이었고 그가 아침까지 자신과 함께 있다가 일찍 출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7년 후 악몽이 되어 돌아오죠. 그럼 과연 7년 전 그날 서재원과 함께 방에 들어간 인물은 누구였을까? 오늘 8회에서 공개된 진실은 권현진의 남친 김상범이었습니다. 누군가 7년 전 그날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권현진에게 사진으로 찍어 보냈고 사진을 본 권현진은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로 향했죠. 그리고 때마침 서재원의 방에서 나오는 자신의 애인을 본 후 충격에 쓰러져 하혈을 하며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퍼즐이 싹 다 들어맞죠. 지난 리뷰에서 서재원과 방에 들어간 남자를 장관이라고 추리했을 때는 뭔가 권현진의 분노나 복수심이 조금 애매해 보였는데 그 남자를 장관이 아닌 권현진의 애인으로 놓고 보니 제대로 이해가 되죠. 허순영과 결혼하는 날 밝게 빛나는 서재원을 보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권현진이 꿈 그리고 아이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 왜 권현진이 서재원보다 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눈에 띕니다. 태우가 허순영에게 이 김상범이란 남자에 대해 설명할 때를 잘 들어보면 권현진은 7년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7년 전 그날 그 상황을 목격한 후 권현진은 세상 자체를 버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죠. 그런데 오늘 8회를 보면 그 김상범과 권현진의 아빠 권영익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뭔가 그림이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권영익이 김상범이 누군지 모른다면 모를까, 누군지 안다면 자신의 딸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만들었던 그와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투자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 이해가 되려면 한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7년 전 그 사건을 권영익도 알고 있었다 혹은 관여가 되어 있다. 권현진은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 사진을 전달받았죠. 만약 김상범이 우연히 쓰러져 있던 서재원을 방에 끌고 들어갔다면 권현진이 그 사진을 전달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권현진과 김상범이 사귀는 걸 아는 사람이
때마침 서재원과 김상범이 방에 들어가는 걸 목격해야 하고 거기에 그 사람이 권윤진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을 확률이 극히 적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계획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해 이런 계획을 짰을까? 그건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권윤진과 서재원. 권윤진은 이 일로 뱃속의 아이와 남자를 잃었고 서재원은 이 일로 7년 후 가족을 잃고 드래브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로 인해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권영익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권영익은 오늘 김상범과의 식사 도중 서재원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주는 여물에 따라 하는 조련에 따라 말은 달라진다. 결국 앞에서는 세상 좋은 키다리 아저씨인 척 굴지만 그는 처음부터 서재원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말로 생각했고 그동안은 좋은 여물만을 주며 서재원의 능력을 이용해 드래브의 몸집을 키워온 것 아닐까요? 언젠가 그렇게 커진 드래브를 자신이 원할 때 가져오기 위해서요. 권영익은 드래브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 드래브가 휘청거리거나 위기에 빠지면 그가 그 지분을 이용해 드래브를 꿀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머리가 커져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만들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바로 7년 전 그 사건이겠죠. 언젠가 터뜨렸을 때 서재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만한 일, 그걸 권영익이 김상범을 시켜 만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영익과 김상범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함께한 일이니까요. 권영익은 김상범의 제약회사에 투자를 약속했고 김상범은 그 대가로 권윤진을 배신하고 서재원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식사 자리에 업무 보고하듯 FDA 승인 같은 얘기가 오간 것이고 권영익이 서재원에 대해 섬뜩한 말을 하자 김상범이 잔뜩 쫄았던 거죠. 자신도 결국 서재원과 같은 권 이사장의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 스토리면 그날 권윤진이 사진을 받은 것도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딸을 쉽게 배신할 만큼 김상범은 쓸모없는 놈인 것이고 그런 놈과 자식 낳고 사는 걸 권영익이 지켜보진 않을 테니 겸사겸사 사진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성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이든 딸 친구든 모조리 이용하는 쓰레기 권영익,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가진 여자를 쉽게 배신한 쓰레기 김상범. 결국 이 두 쓰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권윤진은 자신의 남자와 아버지가 모든 일을 꾸몄다는 생각도 못한 채 친구인 서재원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고 허순영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오해 때문에 서재원에게 의미 없는 복수와 상처를 줬고 서재원은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그 복수를 온몸으로 버텨내다가 기억을 지워버리기까지 했죠. 모든 것이 다 밝혀진 후 남은 파래를 어떻게 채울까 걱정했는데 아마도 세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린이 친부의 중요성보다는 이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족을 보여주며 해피엔드를 맞겠죠. 서재원의 아버지가 친딸이 아닌 서재원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허순영도 친딸은 아니지만 아린이와 서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완벽한 엔딩. 과연 다음 주 9회에서는 또 어떤 숨은 이야기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하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